안녕하세요 여러분, 뷰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제가 28년 동안 지금 여드름 피부로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치료도 받아보고 그리고 많은 홈케어 방법 그리고 먹는 것까지 다양하게 해봤는데요. 물론 지금도 여드름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제 예전 모습들에 비하면 정말 상당히 많이 호전된 모습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여드름 때문에 해봤던 것들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들 순서대로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드름 약인데요. 이게 이름을 말하지 못해요. 그러면 영상이 차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저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8, 9, 10월 하루에 한 알씩 3개월 동안 여드름 약을 복용합니다. 이소트레티노인 계열의 약이었는데요. 이제 그 약은 병원에서만 처방이 가능하고 지금은 그 약이 처방이 중단되고 카피약들로 이제 처방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막 많은 영상에서 이제 여드름 약 끊고 판토텐산 먹는 이유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제가 겪었던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장기적으로 먹는 거는 여드름 영양제가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먹는 건데 효과는 진짜 여드름 약이 말도 안 되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달 반 복용했을 때부터 서서히 효과를 봤거든요. 이거는 근데 느끼는 개인차가 너무 커요. 뭐 느끼는 효과라든지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라든지 부작용 유무라든지. 근데 저는 복용하고 한 달 반부터 여드름 원래 있던 것들 뭐 화농성, 염증성, 좁쌀 여드름이 서서히 있던 게 다 가라앉더니 블랙헤드, 모공, 피지, 알갱이, 기름기까지 싹 다 말려버리더라고요. 제가 약을 먹기로 결심을 했던 거는 그때 이제 심하게 반복되는 화농성 여드름 때문에 좀 많이 지쳤었거든요. 그러다가 여드름 약 먹고 싹 다 없어지니까 와, 세수할 때 진짜 그 만져지는 느낌이 너무 신세계였어요. 항상 소원이 뭐 흉터고 뭐고 지금은 상관없으니까 세수할 때 손에 그냥 아무것도 안 만져줬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여드름 약 먹었을 때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단 저는 좀 심한 안구건조증. 안구건조증은 저는 조금 건조하다고 끊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햇빛을 저는 못 쳐다볼 정도로 시큼하면서 그냥 눈을 감아버릴 정도로 운전을 하다가 시력도 그때 시점으로 절반 이상 뚝 떨어졌고요. 안경을 제가 갑자기 쓴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탈모. 제가 진짜 머리숱 많다고 버스에서 어떤 할머니가 제 머리 잡은 적도 있는데 그때 진짜 이렇게 한 번 쓰르면 한 움큼이 그냥 뽑힌 게 보일 정도로, 영상에서도 보일 정도로 그때 좀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런 적이 처음이다 보니까 저는 좀 충격을 먹은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느낀 거는 내 피부에 뭔가 좋은 작용을 하는 만큼 뭔가 내 몸에도 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그때 바로 하루 만에 그냥 단칼에 끊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여드름 약 끊고 3개월 동안 버티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판토텐산 영양제 접하고 지금도 쭉 복용을 하면서 버티고 있고요. 그래서 여드름 약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지금 얼굴에 손을 쓸 수가 없다, 이대로 놔두면 흉이 너무 심하게 질 것 같다 하는 경우는 빨리 병원에 가서 단기간만이라도 우선은 약을 한번 복용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다만 제 경험이랑 우리 비탐지들 경험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몇 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복용하시는 거는 추천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문의 선생님들도 너무 오랫동안 복용하는 거는 조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나는 간 수치도 오랫동안 먹어도 이상이 없고 내 몸도 부작용을 전혀 못 느끼고 여드름 약을 안 먹었을 때보다 먹는 게 심적으로 스트레스도 안 받고 편안하다라고 하신다면은 내 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복용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부과 치료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차땡박 피부과를 20살 초반에 21살이었나? 그때 1년 넘게 다녔던 적이 있죠. 제 인생에서 돈을 가장 많이 썼을 텐데 저는 압출 염충 주사 스케일링 이렇게만 1년 넘게 받았는데요. 솔직히 다른 거는 굳이 안 받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때가 다른 피부과, 전문의 피부과도 아니었어요. 약간 미용 위주의 그런 피부과였는데 거기서 압출을 잘못 받고 정말 하루 이틀 만에 벌집처럼 됩니다. 화농성 벌집, 화농성 여드름으로 정말 난리가 나요. 진짜 막 란셋 이런 것도 사용 안 하시고 진물 꾹꾹 날 때까지 몸으로 위에서 이렇게 누르기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진물이 이렇게 옆으로 흐르는 게 느껴질 정도였었는데 그래서 그 병원에서 우선 치료를 중단을 하고 여드름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렵고 피부과 병원이니까 감히 내가 막 이런 거를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은 또 패키지였어요. 패키지 하는데 여러분들 웬만하면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패키지 남은 그 금액만 환불을 받고 차땡박으로 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5, 6개월 됐을 때부터 효과가 조금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1년 정도 됐을 때는 여드름이 안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호전이 되고요. 그때 좀 균 같은 게 잘 잡혔는지 2년 동안은 거의 여드름이 안 났어요. 그냥 내가 생활 패턴 어떻게 하든 뭐 맘대로 하든 여드름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드름 안 나면 피부로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겉에 케어가 잘 돼도 내 몸속이나 이런 생활 패턴 자체가 바뀌지가 않으면 그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진 않더라고요. 이것도 물론 개인차가 크겠지만 저는 뭐 만성 여드름 피부라서 그런지 몰라도 2년 뒤부터는 뭐 여름이 왔을 때나 아니면 내가 조금 수면을 제대로 못 취했을 때나 그때는 여드름이 또 다시 큼직하게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피탐쥐들이 언니 저 피부과 갈까요? 가지 말까요? 이렇게 정말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저는 우선 가는 거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단 전문의 선생님한테 꼭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전문의를 어떻게 찾아가냐, 유명한 데 말고 만약에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데를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초록창에다가 대한피부과 의사회 이거를 검색을 하면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피부과 전문의 병원이 이렇게 쫘르륵 나와요. 그래서 꼭 전문의 선생님이 진료를 봐주시는 피부과에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장기적으로 내가 여드름을 좀 이렇게 어떻게 해보겠다 싶으면 피부과 치료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내 생활 패턴, 내가 먹는 거, 그리고 내 수면, 그 다음에 내 뭐 장 건강이라든지 음주를 줄인다든지 메이크업 횟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병행을 하면서 치료를 받으시면은 내가 피부과를 끊더라도 내 스스로 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케어를 하는 게 가능하실 거예요. 세 번째로는 수면인데요. 이거는 진짜 항상 좀 비슷한 썰이 나오고 지겨워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수면은 효과가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물론 내가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잠만 잘 잔다고 해서 여드름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 혹여나 우리 피탐쥐들 중에서 수면을 한 2-3시 넘어서 취하시는데 잠을 또 오랫동안 자지도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당장 내일 당장만이라도 정말 우리 영혼으로 할 수 있잖아요. 1시 이내, 그리고 또 괜찮다 하면은 12시 이내로 잠드는 거를 꼭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최소 7시간 이상은 숙면을 취해주는 게 가장 피부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피부가 재생되는 시간 베스트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라고 해요. 근데 솔직히 우리 밤 10시에 어떻게 자요?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저도 지금은 12시, 진짜 늦어도 1시 전에는 자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만 지켜줘도 큰 문제 없이 잘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살 중반 때 새벽 시장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정말 피부가 꽤 괜찮은 상태였어요. 제가 차땡박 끊고 나서 몇 년 동안 피부 괜찮았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그 당시였었거든요. 큰 뭐 어떤 신경을 쓰지 않아도 여드름이 안 나고 잘 유지를 했을 텐데 새벽 시장에서 한 2-3개월 일하고 나서부터 턱에 진짜 정말 큼직한 낭중성들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여드름이 어떤 건지도 몰랐어요. 여드름 종류가 뭔지도 몰랐고 그냥 또 나 여드름 또 나네, 이제 피부과 안 다녔더니 여드름 또 나네 이러고 있었더니 여기 턱에 있는 여드름들이 얼굴 전체로 서서히 올라가더니 이마까지 그냥 얼굴 전체 볼까지 다 해가지고 화농성으로 또 다시 난리가 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때 수면 패턴이 정말 말도 아니었어요. 밤 8시에 출근해서 새벽 5시에 퇴근을 하는 건데 새벽 5시에 퇴근을 하면은 첫 차 뜰 때까지 한 1시간 기다려야 되나 그랬거든요. 그렇게 기다려서 타고 나면은 꽤 시골에 살 때여서 한 1시간 반 정도를 갔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또 집까지 걸어가려고 하면 1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집 가가지고 씻고 자려고 하면 9시였었거든요. 근데 9시에 자려고 하면은 잠이 안 와요. 막 새 짹짹짹짹짹 하고 막 햇빛 막 너무 잘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때 3시간씩 잤어요. 그거를 한 6개월을 버텼나? 그러다 보니까 진짜 손 쓸 수도 없이 얼굴에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오늘부터 당장 잠을 잘 잔다 그래서 여드름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여드름이 있는 상태에서 잠을 안 자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더 커지고 더 옆으로 번지고 내가 효과가 좋았던 것들을 발라도 그냥 계속 호전이 안 되는 느낌으로 더더 심해지는 거를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피탐쥐들이 진짜 막 효과가 좋다는 거 진짜 다 해보고 내가 실천도 잘하고 있는데 나는 뭔가 개선이 안 돼 하시는 분들은 내 수면 시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12시 전에는 한번 잠드는 거를 같이 노력을 해나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양제랑 스파템인데요. 얘네가 효과가 너무 박빙이어서 같이 이렇게 들고 왔어요. 스파케어는 얼굴 겉에 케어에서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고 영양제는 몸속 안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정말 여드름 케어에서 빼먹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스파텐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뭐 학생 때부터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썼던 게 병 속에 핑크 파우더 있고 이렇게 면봉으로 찍어가지고 바르는 거, 핑크 파우더 그런 애들 썼었는데 효과를 하나도 못 느꼈습니다. 그때 뭐 여드름이 이미 심한 상태에서 써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못 느꼈고요. 그 이후로도 정말 많은 제품을 써봤지만 효과를 하나도 못 느꼈어요. 여드름 패치도 저는 제 여드름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위에 붙이면 들렸어요. 이렇게 진물이랑 그 낭종성 크기가 너무 커서 패치가 잘 안 붙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드름 진정은 효과를 하나도 못 느꼈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여드름 극복일기도 시작하고 그리고 또 약국템들 많은 제품들을 시도를 해보고 하면서 인생 스파템 제품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 애들이 제가 영상에서 많이 소개해드렸던 애들이죠. 뭐 티트리 105일이라든지 그리고 큐아크네라든지 그리고 아크로패스 니딜 패치라든지 이런 제품들인데 저는 정말 이 제품들을 사용을 해서 확실하게 효과를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피탐지들도 언니 영상 보고 따라서 구매했는데 효과 진짜 많이 봤다라고 간증 후기를 올려주시는 우리 피탐지들이 많으셔가지고 스파템들 중에서 얘를 써봤는데 얘가 나한테 효과가 없었어. 그럼 당연히 쟤네 성분도 나한테 효과가 없겠지가 아니라 피부 타입에 따라서 여드름 타입에 따라서 분명하게 효과가 있는 성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티트리 성분이 정말 잘 맞았고 큐아크네에서 그 이보프로펜 피코놀 그리고 이소프로필 메틸페놀 이 염증 완화시켜주는 성분들이 저한테 정말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티트리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벤조일 포옥사이드 성분이 잘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프로폴리스 성분이 잘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번거롭고 내가 왜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나 가끔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정말 이런 애들 하나 있으면 급할 때 뭐 생리 전주에 나는 여드름이라든지 이럴 때 정말 용병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탐지드도 내 피부에 잘 맞는 스파템 하나만이라도 찾으시면은 앞으로 여드름 케어 하는데 도움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파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제품들 사용을 해보면서 효과 좋았던 애들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릴 거니까 같이 또 한 개씩 알아가는 맛으로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양제인데요. 영양제도 뭐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너무 지겨울 것 같기는 한데 우선 저는 지금 먹고 있는 게 판토텐산, 유산균, 그리고 노니, 그리고 가끔 징크 이렇게를 먹고 있어요. 근데 효과 본 거로는 판토텐산이랑 노니가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판토텐산은 뭐 제가 복용하고 한 3주 만에 유분기가 줄어드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생리 전주에 여드름이 무조건 염증성이랑 속드름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안 올라와서 이거 뭐지? 나한테 효과가 있는 건가 보다 하고 계속 복용을 했더니 확실히 안 먹었을 때보다 여드름이 훨씬 덜 나더라고요. 좁쌀은 제가 좀 조금씩 나는 편이어가지고 엄청 좁쌀이 효과가 좋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엔 뭐하지만 염증기 있는 애들은 확실하게 덜 나더라고요. 뭐 화농성이나 그리고 염증성 그리고 좁쌀 중에서도 좀 염증기 있는 애들 있잖아요. 붉은기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정말 안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덜 났어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점심에 2알 저녁에 2알 총 4알을 먹다가 몇 개월이 지나고 이제는 괜찮은 거 같네 잠잠한 거 같네 싶어가지고 2-3알 정도로 줄였다가 그래도 또 괜찮은 거 같네 그래서 이제 점심에 1알 저녁에 1알 총 2알로 또 줄였고요. 지금은 그냥 1알로 줄여가지고 1알로 복용한 지 2달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만 복용을 해도 충분히 효과를 잘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냥 제 피부 상태를 봐가면서 조절하면서 복용해 나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노니 같은 경우는 제가 노니 원액으로 먹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간에 조금 부담을 줄 수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간이 나는 조금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피하시는 게 좋고요. 간이 좋다, 나는 건강하다 하시는 분들도 용량을 정말 잘 맞춰가지고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한 식품이에요. 저도 진짜 이거 존재 자체를 몰랐는데 우리 피탐지들이 언니 이거 효과 대박이에요 누나 이거 효과 대박이에요 해주셔가지고 제가 섭취를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처음에는 노니 분말을 먹었다가 그 다음에 노니 원액으로 이제 갈아탔는데 노니 분말은 효과를 하나도 못 느꼈고요. 노니 원액이 화농성이 진짜 안 올라오네 라고 느꼈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복용하고 초반 때는 점심에 30ml 한 잔, 저녁에 30ml 한 잔 이렇게 복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피부가 꽤 잠잠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한 잔만 마시는데요. 소주잔에 보면은 그 소주 따르는 선이 있어요. 거기까지 따르면 30ml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따르는 거를 밥 먹기 전에 공복에 원샷으로 딱 마시면 됩니다. 네, 맛은 너무나도 없고요. 정말 너무 끔찍한 맛인데 저는 염증성이랑 화농성의 효과를 정말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항상 빼먹지 않고 꼭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유산균을 빼먹었는데 이거는 제가 변비 탈출한 거랑 같이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몇 년 동안 지겹게 하고 있는 얘기긴 한데 피탐지들한테 몇 번이나 계속 강조하고 싶은 그런 얘기예요. 장 건강이 여드름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는 피부 책에서도 나와 있고
한의학 쪽에서는 이제 폐가 피부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제 변을 보지 못하면 그 가스가 폐 쪽으로 올라가서 폐에서 이제 또 피부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다 떠나서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 저는 심한 변비였어요. 제 20살 초반 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엉망이었어요. 뭐 잠은 당연히 못 잤고 그때 막 회식하면서 막 음주도 했고 그리고 뭐 혼자 사니까 식습관도 엉망이었고요. 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초콜릿 먹고 막 이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잘 못 갔던 화장실을 더 못 가게 돼요. 2주에 한 번? 잘 가면 10일에 한 번?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느끼는데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도 화장실을 못 가잖아요. 턱 쪽 주변에 큼직한 왕건이가 한 개씩 올라와요. 이상하게 턱이랑 입 주변에만 그렇게 잘 올라오더라고요. 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유산균을 이제 복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1일 1 화장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입 주변에 막 그렇게 큼직하게 올라왔던 애들도 이전이랑 비교해보면 정말 이거는 안 난다 싶을 정도로 점점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나 이제 유산균이 저는 잘 안 맞아요,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이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과일이나 그리고 야채 그리고 뭐 김치라든지 유산균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섭취를 하면서 대체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오래 걸렸죠. 제가 여드름 인생 28년을 살아오면서 여드름에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것들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뭐 음주 안 하기, 메이크업 줄이기, 클렌징 하루 2번 꼭 해주기, 블루라이트, 스킨케어로 수분 공급해주기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기초적인 것들은 그냥 내가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냥 마음적으로 좀 편안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내가 이런 거 왜 지켜야 돼? 친구들은 그냥 아무거나 막 먹고 놀고 메이크업 안 지우고 이래도 피부 멀쩡하고 광나고 이러는데 나도 당연히 영향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막 메이크업도 안 지우고 바로 자고 먹는 것도 맘대로 먹고 이랬는데 이렇게 계속 생활을 하는 거는 피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악영향만 계속 줄 뿐이니까 원망스럽고 번거롭고 왜 나만 이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도 마음 잘 붙잡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실천을 하면은 얘네들이 하나둘씩 뭉쳐가지고 진짜 나도 모르는 새에 확실히 예전보다 여드름도 덜 나고 피부도 호전되어 있는 거를 느낄 수 있으니까요. 우리 피탐치들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저랑 앞으로도 같이 힘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인씨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더 이쁘고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